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현재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세월호 실종 9일째인 오늘 한국의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늘 하루가 수색 작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까지는 물살이 비교적 느려 수색이 용이했던 소조기였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상 상황이 악화된다는 예보가 있어 오늘 구조 작업이 앞으로의 수색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합동구조팀은 오늘 하루 구조 인력을 최대한으로 투입해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물살의 흐름이 느려져 집중 수색이 이루어졌던 정조 시간대는 이미 새벽 3시쯤 한 차례 지나갔고 오늘은 3차례 남아 있습니다. 팽목항에서는 어젯밤 늦게 희생자를 수습한 이후 오늘 들어서는 아직까지 희생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 수는 모두 159명에 달합니다. 한편 어제 팽목항에서는 30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운구됐는데요. 특히 어제 발견된 희생자들은 대부분 학생으로 추정돼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희생자가 늘면서 팽목항에는 간이 영안실이 설치됐고 거만이 11명도 배치됐습니다. 희생자의 신원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 이송을 돕기 위해 군 헬기와 119 구급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무 회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자택과 청해진 해운 계열사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자택. 출입문 자물쇠를 따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지금 갖고 나오신 게 뭐예요? 이번 압수수색은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 전 회장과 두 아들의 자택, 청해진 해운과 계열사들은 물론 유 전 회장과 관련된 종교단체 사무실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회계장부와 내부 보고서 등 회사 운영 관련 자료들을 집중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또 재산의 국외 유출을 비롯해 탈세와 재산 은닉, 감독기관들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청해진 해운의 지주사 I1I 홀딩스 등 두 곳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도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객선사의 감독기관이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 지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질적인 항만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 전 회장 일가와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세월호 가판에 부착된 구명정은 애당초 사용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에 선장과 선원들이 취한 일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 의혹을 풀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박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몰 중인 세월호. 가판 좌우에 44개의 구명정이 보입니다. 위기 시 가장 먼저 바다로 던져야 하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선원들은 구명정은 쉽게 풀 수 있지만 배가 너무 기울어 접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접근했다면 이 사식이 되는 건 뭐 2, 3분도 안 걸려요? 사실이 아닙니다. 선원들은 처음부터 조타실에 머물러 있었고 구명정을 주목한 사람은 해경 구조대원입니다. 가판에 오른 구조대원은 오른쪽 끝과 두 번째 구명정을 펴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안전핀이 빠지지 않은 겁니다. 가자마자 제일 가까운 거 그거를 시도했죠. 근데 그게 바로 안 뽑히니까. 결국 가장 왼쪽 구명정 한 쌍만 발로 차서 바다로 투하했고 그나마 2개 중 1개만 펴졌습니다. 안전핀이 녹이 쓴 데다 뭔가로 단단히 눌러붙어 있어 뽑을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핀을 뽑아야 되는데 처음에 시도했던 데가 핀이 오착이 돼갖고 잘 안 뽑히더라고요. 예. 그러고 손가락 악력으로는 약간 무리가 있는. 만약 선원들이 탈출에 앞서 구명정을 펼치려 했어도 역시 힘들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수심 3m 아래에서는 자동으로 떠오르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세월호의 구명정은 지금까지 4개만 발견됐고 나머지는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단원고가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합니다. 이 와중에 학교 수업이 제대로 될까 의문스럽지만 전문가들은 학교가 학생들을 치유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원고 주변엔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환을 기원하는 갖가지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꽃도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모르진 않지만 다시 학교를 찾은 학생들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멘붕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끔 꿈속에서 누나가 오라 그런다고 소리도 하고 그래요. 대책본부, 실종자 가족 휴식처 등으로 쓰이며 어수선했던 학교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학생들이 오늘부터 등교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학교를 꼽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느낄 수 있고 비슷한 고통을 받는 또래들이 함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어떤 감정이든 말해도 좋다. 너는 정상이고 그 말을 충분히 하다 보면 너 스스로 지금과는 다른 상태가 될 거라고. 일부에서 대책으로 거론되는 전학은 마음의 짐을 지워주는 만큼 절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단원고 학생. 신속한 치유를 위해서라도 학교를 사고 전처럼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미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주정부가 폐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백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전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로 미국 대학들은 입시 때 소수 인종을 우대해왔습니다. 약자 배려와도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대입 전형 때 소수 인종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대학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 2006년 미시간주는 소수계 우대 정책을 적용하지 말도록 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미시간주의 이런 법안 개정에 대해 찬성 6, 반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It's a victory for the Constitution, victory for the voters of Michigan, and victory for the rule of law. 이번 판결은 미국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7개 주에서는 대입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적용하는 다른 주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소수인종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disgusting. I'm infuriated actually. And it doesn't make any sense. 한인 사회에는 교포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성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소수인종 우대 정책 폐지를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글렌데일을 지역구로 하는 애덤 쉬프 연방 하원 의원이 소녀상을 참배했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외치면서 소송을 제기한 극우 일본계 인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덤 쉬프 연방 하원의원이 글렌데일 소녀상을 방문했습니다. 쉬프 하원의원은 지난 19년간 일본 정부와 싸워오다 지난주 세상을 떠난 중국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 영정 앞에 헌화하고 추모했습니다. 글렌데일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쉬프 하원의원의 이번 방문은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한 극우 일본계 측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글렌데일 시의회에 확실한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And have had to fight against those who believe that the best way to deal with uncomfortable historic truths is to pretend that they never happened. But avoidance is not a solution, and reconciliation cannot be predicated on lies. 연방 정치인의 소녀상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이 소녀상을 찾아 헌화하고 피해 희생자들을 애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쉬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피해 소식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실종자들의 생존을 기원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Heart-rending circumstances in which young people were trapped on that ship, can't help but move all of us.
We all held out hope that maybe there were young people still alive on that ship. Maybe there still could be or others that could be found.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지역 순방에 때맞춰 이뤄진 애덤 시프 하원의원의 소녀상 방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글렌데일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아베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입장이어서 회담 결과에 귀중화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어젯밤 일본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도쿄 긴자의 유명 초밥집에서 아베 총리와 비공식 만찬을 갖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일본 방문으로 3년 반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일왕 부부를 접견하고 나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려는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땅이라고 확실히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일 동맹을 더 굳건히 해 힘에 의한 동북아 현상 변경을 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繁栄に指導的な役割を担って貢献する日米同盟というものを内外に向けてしっかりと発信をしていく。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 핵실험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도 공동 성명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일본의 자세 변화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성폭력 예방의 날 대님데이를 맞아 LA시는 성매매를 성폭력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발의된 일명 성매매 전쟁 법안이 가주 상원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법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의 노승욱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한 10대 여성이 운전 교습 도중 강사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여성은 고소를 했지만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로 청바지를 벗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올해로 15번째 맞는 데님데이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억울한 성폭력 피해자를 줄인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Denim Day is a call to action. We need leadership from those who are in charge of all of our institutions. The schools, the courts, the universities, the military, government, religious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the most intimate institution of all, the family.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LA시의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 매일 1명 이상이 성범죄에 희생되고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13개의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아는 바 있습니다. LA시는 공공안전부서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성범죄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We've pledged to make sure that moving forward that rape kits, DNA kits are processed immediately so that we can have justice for those who have been brave enough to come forward. 또한 지난 2월 달에 발의된 SB 1388, 일명 성매매 전쟁 법안이 가주 상원 공공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매수자에 대한 벌금을 올리고 성매매업자의 형량을 대폭 늘려 성매매 자체를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까지는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공안전위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은 데다 초당적인 지지까지 받고 있어 상원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